그래서 '서울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경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는 경매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종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평균 아파트 낙찰가율이 102.3%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광진구,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지역은 감정가 대비 130%가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광장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감정가 10억 1천만 원이었는데 낙찰가는 14억 1천만 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무려 감정가의 139.7%였는데 몇 명이 몰렸는지 아세요? 27명 몰렸습니다. 이분들 다 대출도 안 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경매에서는 20명 이상 몰렸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몰린 거예요. 경매라는 것 자체가 많이 하지 않고 또 다들 시간 내시고 조사하시고 여러 가지들 보시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20명 넘게 입찰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는 물건들, 싸게만 사면 되는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뭐 매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게 낙찰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또 이렇게 3년 몇 개월 만에 뭐 기록이 갱신이 됐다, 기록이 갈아치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왜 이렇게 과열이 됐을까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규제들 때문이겠죠.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른바 3종 규제를 그냥 때려 맞았죠. 이제는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 갭 투자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집을 사기도 어렵고 이 집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뭐 또 전세 같은 경우도 3+3+3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경매는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허가도 필요 없고 2년 실거주 의무도 없고 대출만 좀 어떻게 내가 잘 해결만 할 수 있으면 낙찰 후에 바로 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막 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출만 해결하면 된다? 근데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경매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경매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자금력 있는 현금 부자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좀 틈새적으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뉴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급함을 느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시장들 속에서 이제 경매가 있대.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된대. 바로 낙찰 후에 내가 돈만 있으면 전세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대. 그리고 내가 직접 사는 것도 살지 않아도 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엊그저께도 이 부동산 모임 관련해서 좀 몇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경매가 규제를 피해가는 합법적인 투자 수단이다. 이거 사실 지금도 투자자는 또 투자자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투자를 못하면 막 병에 걸린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 투자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 금액 같은 경우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경매로도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많은 수요들이 몰리고 이게 또 합법적인 수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갔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감정가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냥 받은 감정된 가격인 것뿐이에요. 현재 시세가 감정가보다 높다면 당연히 100% 넘는 낙찰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싸게 받아가는 걸까? 이게 지금 적정한 시세 대비 낙찰을 받아가는 걸까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고가 낙찰이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데 무리한 고가 낙찰은 주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없고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잠깐 상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들은 그 규제나 정책이 완화가 됐을 때는 또 가격에 대한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경매라는 것도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는 경매로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경매로 사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들이 있다곤 하지만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곤 하지만 그걸 피해갈 수 있다고 해도 경매의 본질적인 이야기, 싸게 살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경쟁자들이 많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영향으로 입찰가를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등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월등히 높게 받아가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높게 받아갔다라고 하면 경매의 매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아무리 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버티지 못하고 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경매보다는 일반 매매나 급매를 잡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죠. 매물이 또 없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라도 매물이 나오면 막 사람들이 이걸 사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소수들만 돈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사고 싶어도 뭐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가 매물이 없어서. 그래서 경매로라도 좀 사보고 싶어 하는데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뭐 연속 추돌 사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이걸 또 피하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사각지대, 오피스텔 투자해 보면 좋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상업 시설 뭐 이런 것들 투자해 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까지 풍선 효과가 터지면서 가격이 막 펌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방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 같은 경우도 입지가 좋고 지방에도 서울 같은 곳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군이 있고 여러 가지 상업 시설이 있고 그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싸게 받아가고 그런 곳들 같은 경우도 20-30명씩 몰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도 막 20명, 30명씩 그런 입지에 있는 곳들은 낙찰을 받아가시던데 그런 곳들 말고 말했던 것처럼 지방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고 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호재나 악재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오히려 더 싸게 샀다라고 하면 경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기는 게 어떻게 보면 경매의 본질적인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경매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급매나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경매는 하나의 방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관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서울에 있는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더 활발하게 경쟁자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매물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없고 그 매물이 경매로라도 나오면 사람들은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이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없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매 시장은 계속 사람이 많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 저는 뭐 서울에 있는 법원은 많이 가본 적도 없어요. 서울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은 매번 사람들이 상승장, 하락장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비싸게 받아갔었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한 번도 안 보셨던 분들은 서울 아파트만 보셨던 분들은 지방 아파트에도 그런 곳들 많이 있고 싸게 받아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곳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도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매매 사업자 이용해서 양도세 혜택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틈틈이 내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것들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속 공부해 보시고 계속 서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보다는 지방에 항상 기회가 있다. 경매를 하실 거면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지금 많이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 보고 간단하게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